자, 함수의 그래프 파트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은 그래프 주어져 놓고 나서 뭐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그냥 3차함수 그려줘 놓고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찾아주면은 여기서 한 개, 극값 지나면 두 개, 세 개, 두 개, 한 개다. 뭐 그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고. 자, 이 녀석이 좀 더 심하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f에다가 절대값 취해버릴 거라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형태의 문제로도 많이 나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생겨먹은 모양에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렇지? 자, 그래서 68번 같이 한번 보면은 68번에서는 56페이지.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고 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라고 둔 다음에 넘겨주고, 자, 이질적인 미지수 하나 이항해 버리랬어.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라고 둔 다음에, 자, 앞에 있는 거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뒤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해서 이 두 개 함수가 두 개 점에서 만나게 만들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하고 나와서 3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 자,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y 값이 1 나오고,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y 값이 8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나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치? 자, 그래서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자, 그래 놓고 상수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극대값을 지나거나 극소값을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될 수 있는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 하고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겠지. 맞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절대값 취해가지고 막 푼다고. 그치? 조심해 주시고. 자, 이 파트 문제가 좀 쉽지만은 않아. 그치? 그래서 이 파트는 이번 시간에 풀기보다는 집에 가서 꼼꼼하게 연습 좀 해보고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유형 12번으로 가면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방정식에서의 활용 파트야.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 파트 살짝 떠올려 보면은, 자, 방정식, 부등식에서 활용 파트는 자, 실근의 개수에 대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실근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방금 풀었던 것처럼 갖다가 놓고 풀어서 두 개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야 해가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그치? 자, 부등식 푸는 것만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자, 부등식 푸는 것만 조금 정리를 해주고 가자. 자,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나오면 우리한테 웬만하면은 함수 y는 fx를 4차 함수로 줄 거야. 그치? 어서 오세요. 4차 함수로 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0보다 크다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자,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 아,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되겠지. 근데 4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거라고? 극소값에서 가질 거라고. 그래서 극소값 찾은 다음에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부등식에서 풀어주는 방법. 자, 두 번째, x가 특정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형태의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온 부등식에서는 웬만하면 fx를 3차 함수로 줄 거고,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뭐 하면 돼? x가 a보다 클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x가 a에서 클 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해버리면 된다고. 그때 최소값은 웬만하면 어디서 가질 거라고?
극소에서 가질 거라고. 그치? 두 번째, 만약에 극소값이 이 안에 없을 때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x가 a보다 클 때 미분한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줄 거고, 그치? 그리고 f에다가 a를 대입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두 가지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의미야? a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주면 되는데 a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치? 그러면은 a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라는 게 만족하겠네. 정확히 a일 때 0이어도 상관없겠다. 그치? 그러면은 a보다 클 때 0보다 클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함수의 대소관계. 자, 두 함수의 대소관계 비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치? 자, 이 녀석도 두 가지로 형태로 볼 거야. 첫 번째, 모든 임의로 할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녀석 해결해 주는 방법은 fx-gx라는 새로운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주는 거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 즉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의미는 뭐야?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자, fx 그래프가 사참수로 할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fx가 gx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이미 실수 x1, x2에 대해 f의 x1보다 f의 g의 x2가 더 크거나 같다 모양으로 나왔어. 자, 이 녀석은 무슨 의미일까? 위에 거랑 다른 점은 뭐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는 임의 실수 x1, x2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는 f에다 대입되고 g에다 대입되고 그 숫자가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x 값에 대해서 fx가 gx보다 더 커야 된다고. 맞아? 근데 얘는 뭐야? 서로 다른 값이라고 하더라도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f1이 이거고 f2가 이거면 f2 대입한 게 훨씬 더 커버리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더 항상 위쪽에 있게 그려져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주면 돼? 얘는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결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차이점 알고 있어야 돼. 그치? 부등식에서는. 자, 방정식, 부등식 문제 한 문제씩만 또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 보지 뭐. 자, 77번 보면 희재 오늘 오른되고, 저기가 못 오른됐다. 도현이가 아프댔지. 자, x에 대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될 거래. 실근이 2개. 어떤 거랑 똑같아? 아까 풀었던 이 모형이랑 똑같은 거야. 이 형태랑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미질적인 미지수 이항해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를 마이너스 k라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뒤에 있는 거를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라고 생각해서 3차 함수랑 상수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면 되겠다고. 결국 극대값 극소값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극대극소 찾기 위해서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미분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나오고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나와서 3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하고 인수분해돼.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갖는 형태의 3차 함수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해서 5 나오고 F에 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27 모양으로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마이너스 K랑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가 극대값을 지나거나 극소값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K가 5거나 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 하고 나오면 될 거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81번도 잠깐 보면 81번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는 그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리면 된다고. 최소값은 웬만하면 어디서 가질 거라고? 극소값에서 가질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극소값 찾기 위해서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두고 미분해보면은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하고 나오는 거니까 12x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하고 나와서 2, 1 마이너스 하니까 자 12에 x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모양으로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제 x가 마이너스 1과 0이랑 2에서 극값을 갖고 자 아래로 블록인 형태니까 0에서 극대 여기서 극소들을 가질 거야. 맞지? 살짝만 생각해보면은 어디서 최소값을 갖겠어? 4차 함수는 대칭적으로 생기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주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치? 어디서 최소값을 가질까? 극대값을 갖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최소값을 가져. 그치? 대칭적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오케이?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f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니까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k 해서 뭐 돼? k 마이너스 5 되고 f에다가 2 대입해볼게. 16 곱하기 3이니까 48 마이너스 48에 32 빼기 48 더하기 k니까 k 마이너스 32 나온다고. 얘가 훨씬 작잖아. 그치? 자, 그래서 2 대입한 게 최소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셔도 됩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문제 나오네. 속도 가속도 문제가 요새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썩 어렵지 않은데 자꾸 4점짜리로 출제가 돼. 그치? 땡큐 하고 풀고 가면 되는 거야. 그치? 수능 이렇게 수업하는 강사들끼리는 막 욕하거든. 아, 또 이거 4점짜리야. 도대체 이걸 왜 4점짜리로 내는 거야? 라고 욕을 하는데 우리는 땡큐. 그치? 우리는 점수를 맞는 입장이니까. 그치? 자, 85번 보자. 85번 보면은 속도가 속도 여러 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우리한테 항상 무슨 식을 줄 거라고?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ft라고 하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 또 미분하면은 가속도, 반대로 적분하면은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 그치? 속도는 방향이 있어. 방향이 뭘로 들어와?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양의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음의 방향. 그치? 그래서 방향이 부로 들어오니까. 자,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주는 거는 속도에서 절대값 취해서 부호를 없애주는 거라서 걔를 속력. 자, 그거를 적분하면은 거리 하고 나오는 이 관계식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85번 보면은 자, 시각 t에서 위치 알려줬어. 위치가 xt로 2분의 3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5t 제곱 마이너스 12t 하고 나왔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아?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이니까 뭐랑 관련 있다고? 속도랑 관련 있다고. 그치?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미분한 녀석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주겠다고. 6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 하고 나오고 6으로 묶어줘 버리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3 하고 나와서 되게 기분 나쁘네. 2지. 깜짝이야. 1 마사 5 마이 해놓고 1 해버리면 1 마삼 마삼 2 0 하고 나오고 또 1로 된다. 1 마이 0 하고 돼서 그래서 자,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6의 x-1의 제곱에 x-2 하고 되는 거니까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은 1과 2지만 x가 1일 때는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달라져? 달라지지 않네. 중근 같잖아. 그치? 중근 같잖아. 자,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우리가 찾고 싶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구나. 그치? 자, 그때 뭘 구하래? 가속도 구하래.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얘 한 번 더 미분해줘서 x2't가 18t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30 해놓고 거기 있는 x에다가 2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라고. 그치? 계산만 그냥 그지 같은 문제. 그치?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그래서 요 파트는 너네들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함수의 그래프 파트가 어렵게 나온댔어.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돼. 그래서 여기서 풀면서 시간 보내기보다는 집에서 충분하게 연습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풀어왔어? 잘했어. 뭐 질문 있어? 그래. 자, 질문 있으면 조금 이따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적분 조금만 진행할게. 이제 적분. 자, 미분 활용 파트는 뭐 저기 뭐야. 내신 할 때나 좀 어려웠지.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었죠. 어렵게 출제가 돼. 그래프 파트가. 근데 방정식, 부등식 속도가 속도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가 아니니까 꼭 맞추고 가야 됩니다. 자, 적분 들어갑시다.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하고 한번 내용 정리 쫙 하고 진행해 볼게. 될 수 있으면 여기다가 넓이까지 한번 쫙 정리해 볼게. 적분. 알겠지? 자, 처음에 뭐가 나와? 부정적분 나오네. 자, 부정적분은 어떻게 해주는 게 부정적분이야? 인테그럴 fx dx가 fx 플러스 c 하고 적분상수 붙여서 적분해주는 게 부정적분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떤 게 부정적분이 된다고? 라지 fx를 미분해서 스몰 fx가 나올 때 이 라지 fx를 스몰 fx의 하나의 부정적분 혹은 원시함수라고 하고 스몰 fx는 라지 fx의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맞아? 자, 그래서 라지 f 미분하면은 스몰 f 나오고 스몰 f 미분하면은 f 프라임 적분하면은 f 적분하면은 라지 f 나오는 관계는 알고 있고. 그제? 자, 그리고 정적분 기본적인 성질은 적분된 함수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와?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튀어나오고 반대로 미분한 함수를 적분해주면은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적분으로 끝났으니까 적분 상수 꼭 붙어줘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적분과 미분은 역연산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자, 정적분의 성질로 들어가자. 부정적분의 성질로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있어? 상수배한 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더하기 빼기 한 건 쪼개줄 수 있다. GDX 간단하게. 그치? 이 정도 성질밖에 없어. 오케이. 뭐 더 나올 거 있나? 없어. 부정적분은 그냥 열심히 적분하는 거니까. 그치? 적분 상수 구할 수 있는 힌트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정적분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정적분. 자, 정적분은 어떻게 하는 게 정적분이야? 부정적분에서 윗끝 아래끝 붙여준 게 정적분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 실제로 적분한 다음에 A, B에서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빼서 계산했었지? 맞아? 자, 그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적분의 기본 성질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항상 0 나와. 은근히 까먹어. 그치? A부터 A까지 적분한 건 항상 0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야? 2부터 X까지 FT, D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에서 사용이 되든 안 되든 X에다가 2 대입해보고 관계식 나오는지 찾아보고 시작하라고. 그치? 오케이. 자, 두 번째 성질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적분한 거 윗끝 아래끝 바뀌면 마이너스 5 생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치? 자, 정적분의 성질로 들어가자. 정적분의 성질은 부정적분에서 윗끝 아래끝 붙여준 거밖에 없으니까 부정적분의 성질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C 앞으로 빠져나오고 fx dx 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성질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다시 f 더하기 풀마 g dx는 다 써주자. fx 풀마 gx dx는 앞에 거 따로 적분해주고 뒤에 거 따로 적분해준 거 더하기 빼기 한 거랑 같을 거라고. 맞지? 자, 세 번째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적분 구간을 쪼개줄 수 있대.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 하고 쪼개줄 수 있다라고. 그치? 이 정도 성질까지 알아두시고 자, 조심해줘야 될 거. 자, 만약에 부정적분에서 x 안 쓰긴 했는데 앞에 있는 함수 뒤에 있는 함수 문자가 달라. 그럼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어? 하지만 정적분에서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gt dt 하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어 없어? 얘는 있어. 그치? 정적분은 계산 결과가 상수니까 실수니까. 맞아? 자, 그래가지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세 번째 거는 속에 있는 함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치? 그 상태에서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은 적분 구간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아니면 쪼개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쪼개주는 거는 언제 많이 해줘?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적분할 때 많이 해준다. 그치?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자, 정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성질 몇 개만 하고 가면은 어디 보자. 뭐 있어?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는 어떻게 생긴 게 주기함수라서 fx 플러스 p가 fx 모양으로 생긴 게 주기함수라서 그치? 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어? 일정한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의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이 녀석을 예를 들어가지고 0부터 10까지 적분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요 주기 하나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5개 들어간다. 그래서 5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 dx 하고 나오면 됩니다. 맞지? 자, 그런데 주기함수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 적분 구간의 시작점 끝점은 중요하지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fx dx랑 같아. 그치? 자, 왜? 자, 0부터 10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이 15개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9까지 적분하면 이 부분 떼서 여기다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계속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시작점 끝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은 다음에 10인의 2라는 길이가 몇 번 갔는지만 찾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고. 주어진 적분 구간으로. 오케이. 그래서 시작점 끝점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많이 나와? 우함수, 기함수 많이 나오네. 우함수.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자, 어떤 함수 f가 우함수란 얘기는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라는 게 우함수. 차수는 몇 차? 차수는 짝수. 그치? 짝수, 차수. 그래서 무슨 대칭? y축 대칭. 자,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넓이가 같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 2배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기함수. 자, 기함수는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기함수고, 차수는 홀수. 자, 홀수 차수라서 뭐의 대칭? 원점 대칭. 이거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항상 0 나올 거야. 그치? 자, 우함수, 기함수끼리 뭐 덧셈, 뺄셈 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항상 차수 생각하라고. 짝수 차수랑 짝수 차수랑 곱하면 차수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러니까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 그지? 두 번째,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되겠어, 그럼? 기함수. 그지? 세 번째,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되겠어? 3차 곱하기 3차는 몇 차 돼? 6차. 그러니까 우함수. 오케이? 그지? 그 정도 성질 알고 계시면 됩니다. x에 n제곱 적분하는 거 공식은 안 적고 갔네? 안 적어도 되잖아. 다 할 줄 아는데 뭐. 그지? 자, 그 다음 하나만 적고 가자. 자, x에 n제곱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차수 한 차수 높여주고 높아진 차수 나누면 된다고. 그치? 살짝 응용하면은 미적분 배운 사람들은 한번 하긴 했었는데 ax 더하기 b의 n제곱하고 나와 있어. 그치? 소개가 1차식이야.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ax 더하기 b의 차수 한 차수 높여준 다음에 높아진 차수 나눠주고 끝내지 말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거 나눠줘야 된다고. 그치? 합성함수 적분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어디 보자. 그 다음 그거 해고 가야지. 중요한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한번 볼 거야. 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 하고 나와 있는 거는 a가 상수일 때, 자, 이 녀석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랬어. 그치? x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할 때 뭘로 미분해줘야 돼? x로 미분해줘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 dt 하고 나와 있으면 얘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에 있는 이 모양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문자만 x로 바뀌어주면 된다고. 맞지? 자, 실제로 저 녀석 적분하면은 라지 ft에 a부터 x까지니까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서 얘를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한 fx 나오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져서 fx 나올 거라고. 이렇게 계산된 거야. 그걸 그냥 우리는 그냥 속에 있는 함수 튀어나오면서 문자만 x로 바뀌어주는구나 라고 외워버리지. 자, 두 번째 인테그럴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하고 나와 있는 거를 x로 미분하면 위에도 x 있고 아래도 x 있으니까 얘는 미분했을 때 뭐가 돼?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뺀 걸로 들어갈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3번 조금 어렵게 위에도 x에 대한 함수 아래도 x에 대한 함수하고 나와 있으면 자, 이 녀석을 x로 미분했을 때 어떤 모양 나올 거라고? 속에 있는 함수 튀어나오면서 위에 거 대입한 거 끝내지 말고 얘를 미분한 거 항상 다 밖에다 곱해줘야 된댔어. 그치? 속에 있는 함수 미분한 거 항상 밖에다 곱해줘야 돼. 그치? 미분했으니까. 빼기 아래 거 대입한 거 끝내지 말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한 걸 항상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 녀석을 활용해가지고 뭐가 나왔어? 정적분과 급수, 극한. 공식이 나오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1에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 모양으로 나온 거. 그치? 자, 공식 외우랬어? 외우지 말랬어? 얘 무조건 뭐 쓰랬어? 로피탈 쓰랬습니다. 알았지? 윤성 무조건 로피탈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써서 분모 따로 미분하니까 1분의 분자 따로 미분하는 거니까 얘 미분하려고 방금 얘 하고 온 거야. 자, 속에 있는 함수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문자만 x로. 근데 x가 a로 갔대. 그러니까 fa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의 인테그럴 a부터 a 플러스 x까지 ftdt 하고 나왔어. 자, 마찬가지로 0분의 0꼴 극한이고 뭐 써버리라고? 로피탈 써버리라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미분하는 거니까 1 분자 미분하면 f에 속에 있는 거 x 들어간 것만 대입할 거야. a 플러스 x.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대입해 보니까 fa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고. 항상 로피탈 쓰는 거야. 그치? 극한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넓이와 적분 얘기도 하고 가지 마. 하고 가지 마. 넓이와 적분. 정적분의 활용. 자, 넓이와 적분 파트 보면은 우리는 정적분이 넓이와 비슷한 개념은 진이긴 하지만 그치? 정확하게 넓이 개념은 아니랬어.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는 어떻게 넓이를 찾을 거야? x축과 둘러싸인 부의 넓이를 a랑 b라고 하면은 a부터 b까지 fx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데가 어디 있어? 쑥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면은 자, x축을 뚫고 지나가면 이 부분 따로 적분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치?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넓이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치?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똑같네. 두 곡선 F랑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서 적분할 건데 실제로는 뭐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면 되겠다고. 그게 바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하고. 그치?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풀기 편하게 해주는 공식 몇 개만 체크해보고 갈게. 그치? 첫 번째 이차함수의 넓이. 자,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 한번 떠올려보자. 이차함수 fx가 a의 x-알파, x-베타하고 x축이랑 만났어. 자,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 절대값 베타-알파의 세제곱하고 구해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심지어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도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면은 넓이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야. 2차 함수가 y는 a의 x제곱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고 1차 함수가 y는 mx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을 때 그치? 그래서 항상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적혀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3번 2차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부의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 a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게 a-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더라도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되어 있으면은 넓이는 6분의 a-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치? 삼차함수의 넓이. 자, 삼차함수 넓이 공식 한번 해볼까요? 삼차함수 넓이 공식은 좀 특별한 경우에서만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언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치? 자,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온 거야? y는 a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모양으로 나온 거야. 그치? 뭐 이렇게 접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맞아. 자, 어쨌든 넓이는 공식이 뭐가 될 거냐면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하고 들어가. 됐어?
자, 그러니까 이 녀석 활용하면은 어떤 3차 함수가 3차 함수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교점이 있을 때 그 접선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면 돼? 알파랑 베타 해버리고 12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잠깐만 미안 4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리고 중요한 성질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좌우고 대칭이니까 x축 위에 변곡점이 있을 때 윗부분 넓이랑 아랫부분 넓이는 항상 같아. 맞지?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자, 활용하면은 3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데 그 1차 함수가 마침 변곡점을 지나고 있어. 그럼 윗부분 넓이랑 아랫부분 넓이는 항상 같아. 알겠어? 그 정도 성질이 있다. 그래서 2차 함수, 3차 함수 접하는 형태 혹은 2차 함수 넓이 나오면은 쉽게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가. 알겠어? 꼭꼭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해 봤는데 크게 어려워 보이는 거는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적분 파트 쭉쭉쭉 풀면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넓이 전까지 한번 일단 내볼게. 44번까지 한번 일단 풀어보고, 알았지? 이번 시간 들여가지고 44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혹시 44번까지 좀 빨리 풀었는데 그럼 숙제 더 줄 수도 있으니까 공부해가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합시다.